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하는데요. 어제부터 재외국민 선거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절차가 지난 총선보다 훨씬 쉬워졌다고 합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투표하려면 신고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재외 공간을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인터넷이나 순회 접수 또는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이면 가능하고 기업 주재원이나 유학생, 여행자 등이 해당됩니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인 영주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선거 등록은 인터넷 등록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첫날 참여율은 지난 19대 총선보다 낮았습니다. 뉴욕에서 현재까지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12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해서 아직까지는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금 관심도 조금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재외선거인 등록 대리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성명과 사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끔찍한 악몽을 경험한 뉴욕이 이번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최고 경계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미국의 난민 수용 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을 비롯한 뉴욕 일원 경찰들은 주요 관광 명소에 추가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경계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프랑스 영사관은 물론 타임스퀘어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관광객이 많은 곳에 대테러 전담 경찰을 투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가 정부 기관이 아닌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깃이라는 점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브렌튼 시경 국장도 이번 테러가 일어난 식당과 공연장 등은 경찰의 테러 예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테러로 2016 회계년도부터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던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은 철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테러를 일으킨 용의자 가운데 일부는 시리아 난민에 섞여 유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민 수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10,000명에 대한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면서도 IS 연관자들을 색출하는 게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의 후폭풍이 미국 정가를 덮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가 경제와 이민에서 안보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유력한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마틴 오멜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등은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의 만행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응징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과격 지하디스트 이데올로기가 IS를 자극하고 이들에게 테러 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이를 처단할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IS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러 여파로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은 공화당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인도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2016 회계년도에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고 앞으로 그 규모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테러 용의자 가운데 시리아 국적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화당 측은 난민 수용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채용 시 타운은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뉴저지 펠팍에서는 지원자 모집 공고 없이 후보자 2명이 정해지면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늦었지만 펠팍 정부는 경찰 채용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나킴 펠파클럭은 17일 지역 언론 레코드에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미시민권자로 뉴저지 주민이어야 합니다. 또 지원자는 뉴저지 주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4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마감은 공고일 후 이틀 뒤인 19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신청자는 이력서와 운전면허증 등 지원 서류를 펠팍 타운정부 클럭 오피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달 초 이종철 펠팍 부시장 등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찰 2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안에 채용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운의 경찰 채용 과정과는 달리 지원자 모집 공고도 없이 후보자 2명이 정해졌다고 알려지는 등 채용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펠팍 한인타운에서는 지난 수년간 주류 라이센스 업자들과 식당 업주들 사이에 BYOB를 놓고 끊임없는 공방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펠팍타운이 BYOB에 대한 최근 주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면서 논란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정부는 펠팍타운 측에 BYOB에 대한 타운의 자체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타운의 BYOB 민관조정위원회는 최근 펠팍의 BYOB 조례안을 삭제하고 주정부 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정 의원은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펠팍 내 BYOB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BYOB 폐기가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한 달 뒤 표결을 통해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단 BYOB가 폐지된다고 해서 펠팍 식당 내 주류 반입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주정부는 식당 업주들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BYOB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BYOB 라이센스가 없는 업주들도 맥주와 와인 등 주류를 소지한 손님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식당용 주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주류 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펠팍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은 BYOB 업소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뉴욕 타임즈 기사에 대해 공식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은 한결같았고 정치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도 당당히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란킴 의원은 지난 13일 뉴욕타임즈 온라인 오피니언 페이지에 특별 기고문을 싣고 뉴욕타임즈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내일 종업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에는 지지를 해왔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임금채권 의무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반대해왔다며 자신의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임금채권 구매 의무와 규정과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는 의회의 결정을 배제하고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사라 메슬린 리어 기자는 지난 8일 김 의원이 내일 업주들의 정치 후원금 때문에 임금 채권을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란킴 의원은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얼마든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내년 보험료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작아졌습니다. 또 약 70%에 해당하는 연방 보호 대상자들은 파트 B의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컬 서비스 센터는 내년 소셜연금이 동결되면서 연방법이 정한 보호 대상자에 한해 내년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호 대상자는 파트 B 가입자 5,200만 명 중 70%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내년 보험료로 올해와 같은 $104 90센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30%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보호 대상자가 아닌 파트 B 가입자는 내년에 처음 파트 B에 가입하거나 현재 소셜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 메디케어, 메디컬 동시 수혜자이거나 소득과 관련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파트 B 보험료로 월 $121 80센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안에 따라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월 $159 30센트보다는 $40가량 줄었습니다. 단 소득이 높은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유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요즘 젊은 층의 트렌드를 따라가기에 렌트비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라면 생활비는 얼마나 절약해야 할까요? 특히 퀸즈 지역 세입자들의 부담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의 뉴욕시 주민들의 렌트 부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지역 주택 세입자의 25%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부담하는 세입자도 23%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퀸즈 지역이 다른 지역들보다 서민주택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퀸즈 다음으로는 브롱스 지역 세입자의 21%, 브루클린 지역은 세입자의 2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렌트가 가장 비싼 맨해튼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의 16%에 그쳤습니다. 서민주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렌트 부담이 낮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뉴욕시 평균으로는 전체 세입자의 22%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로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인의 32%, 30세 미만의 26%, 30에서 59세의 20%가 렌트로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재들의 한판 승부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기 전형 지원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대 올해 조기 전형 지원자는 4,164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4%나 증가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도 올해 조기 전형에는 5,629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기 전형은 정시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합격률로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조기 전형 학생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 지난해 조기 전형 합격률은 19.9%로 정시 전형의 4.9%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조기 전형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가운데 38.7%를 차지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역시 조기 전형 합격률이 23.9%로 정시 전형의 7.9%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기 전형 지원자 수가 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버드대의 조기 전형에는 5,919명이 지원했고 16.5%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자는 26% 늘어났지만 합격률은 전년도보다 4.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편 각 대학은 다음 달 중순쯤 조기 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탈출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 당국이 새로운 화재 대응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11년 전 화염에 휩싸인 집에서 혼자 살아남은 렉시 양. 당시 그녀는 문을 닫은 채 소방관의 구조를 기다렸고 문을 열어놓은 채 자고 있던 나머지 가족들은 1층에서 시작된 화염에 질식해 모두 숨졌습니다. Look at where I am right now, and look at what is not next to me, which is my family members. 실제로 최근 국제안전규격기관 UL이 실험을 실시한 결과 문을 열어놓은 방이 문이 닫혀있는 방보다 화재 확산 속도가 3분가량 빨랐습니다. 5분이 지나도 문이 닫혀진 방은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If you can't get out of your house, the best thing you can possibly do is get a closed door between you and where the fire is. 이 같은 지침은 전국 어디서도 제시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성인용과 어린이용 가이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문을 닫을 경우 구조될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 감지 장치를 방 안팎에 모두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잠자기 전 방문을 닫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화재에 대비한 탈출 경로를 반드시 교육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안타까운 시리아 난민 가족이 공항에서 몇 달째 지내고 있는데요. 내전을 피해 각지로 떠도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나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항.
공항 한쪽 구석에 이불과 짐이 가득 쌓여 있고 아이들은 주변에서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무료한 아버지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까지 장소만 공항일 뿐 생활하는 모습은 일반 가정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이 가족은 벌써 2달째 공항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I have 2 brothers and 1 sister and father and mother. We want you to help us, please. Here is very cold for sleeping or for sitting. 내전을 피해 친척이 사는 러시아로 왔지만 여권과 비자가 가짜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외무부가 여권이 진짜라는 걸 확인해줬지만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가족의 망명 신청 역시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리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결국 공항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И дети также мучаются с нами. Сюда приехали, нас бросили сюда. Мы спали на полу, и негде стираться. 자선단체에서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3살인 막내딸과 7살, 8살, 12살인 아들 셋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We need your help, he says, because here there is no rights of refugees. No one listens to us. I don't know, it's such a strange law.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공항 측은 며칠 전부터 밤에는 공항 내부의 캡슐 호텔에서 잘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공항 생활이 언제 끝날진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 기약 없는 희망을 간직한 채 오늘도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피츠버그 대학 배움의 전당 3층에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강의실로 사용된 명륜당을 모델로 꾸며진 한국문화실이 마련돼 어제 개관했습니다. 한국문화실은 교내 및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 홍보 공간으로 활용되며 또한 피츠버그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실로도 이용될 예정입니다. 1926년 피츠버그 대학 내 42층 규모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배움의 전당은 각국 문화를 상징하는 기념실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임산부들은 어느 곳에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데이빗 그린필드 시의원은 지난 12일 물리적 또는 이동성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임산부에게 아이를 출산 후 30일까지 주차 금지 구역과 상업용 주차 지역 등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특혜를 주자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와 오클라호마주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엄연한 차별이자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타운이 브루이유 토끼 푸드드라이브 행사를 개최합니다. 타운은 오는 25일까지 음식 및 재료를 모으고 이를 더 센터 포 푸드 액션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쌀, 채소, 과일, 커피, 설탕, 그리고 견과류나 밀가루, 캔 음식 등을 타운홀로 가져가면 됩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은 어려운 이웃의 추수감사절 음식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수산인협회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협회원 자녀 또는 뉴욕 일원의 한인 자녀 및 동업종 종사자 자녀로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대학생입니다. 기타 장학위원회가 인정한 특수한 형편에 있는 학생도 포함됩니다. 이달 17일에서 12월 11일 오전 5시에서 오전 8시 30분까지 협회 사무실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차차 구름이 끼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폭우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